무료 사진 편집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캔버스에서는 사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딱딱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자르기 기능으로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길 때 그 긴 상세 페이지 중에 일부를 잘라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배워볼 거고요. 포토스케이프가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포토스케이프의 기능들을 좀 익혀두시게 된다면 아마 사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상세 페이지를 좀 편집하거나 하실 때 조금 도움 되실 거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포토스케이프는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 가보세요. 네이버에다가 포토스케이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 이렇게 적으면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나와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무료 다운로드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이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가 두 개가 보일 건데 그냥 위에 걸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조금 기다려 보면은 여기 다운로드 나우라고 녹색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토스케이프.집으로 무엇을 하시겠나요? 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 그냥 저장 한번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 EXE가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설치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놓고 활용하시면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더 설치 안 하고도,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냥 포토스케이프를 눌러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뜨는데 예 눌러주세요. 요 화면에서 설치. 그러면 포토스케이프가 설치가 됩니다. 용량이 크지 않아서 그거는요, 마침 일단 이렇게 화면이 떴는데 나머지 요 화면이 지금 포토스케이프가 열린 화면이에요. 네, 이렇게 화면 떴는지 한 번씩만 볼게요. 여기 X 눌러 닫고 다 X 눌러 이렇게 닫아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라는 버튼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된 거고, 나중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따닥 해서 들어가시면 포토스케이프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열려지죠? 자, 일단 사진 편집이라는 곳은 사진을 우리가 선택하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화면이에요. 만약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해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밝기를 주거나 아니면 사진에 액자를 넣거나 아니면 레벨 값을 조절하는 게 가능한 공간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사진이나 뭐가 좋을까요? 거꾸로 우산 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진이 일단 가져와졌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쓱싹 블로그에 있는 만약 이런 사진들이 있고 내가 이 사진을 가져오겠다 하면은 얘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어요. 여기는 이제 미리 보기 창인데 사진이 이름이 제가 가져온 게 건강 9.jpg고 밑에 보니까 사진의 크기가 보이죠? 얘는 2560짜리의 정사각형 사진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이 4.1MB로 용량이 되고 그리고 얘는 17%로 축소가 돼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창이래요. 실제 크기는 꽤나 크겠죠, 그쵸? 자,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표 사진이 1000에 1000픽셀이라 나는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0에 1000픽셀로 조절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라면 여기 중간에 크기 조절 보이세요? 요걸 눌러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여기 지금 여기 연결고리 잠겨 있잖아요. 가로를 1000으로 고치면 세로가 1000으로 조절이 될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가로를 1000, 세로를 1000 해서 확인해 주면 지금 바뀌어 보이지 않지만 사진의 크기가 1000에 1000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때 크기 조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기본에서 이 부분은 액자인데요. 여러 가지 액자 모양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꾸미고자 할 때 활용은 가능하세요. 액자를 많이 쓰진 않으므로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이 사진을 내가 밝게 하고 싶어요. 좀 어두운 것 같아. 그러면 밝기 색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진하게 밝게 어둡게 정도를 내가 이렇게 끌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누른 것과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른 게 다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했을 때 바로 화면에 적용돼 보이므로 마음에 들면 확인, 마음에 안 들면 뭐 초기화시켜서 원래대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사진 찍고 얼굴 이쁘게 나오고 뽀샵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 근데 뽀샤시 효과도 있어요. 왜 뽀샤시한 거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줄 때 뽀샤시를 쓰잖아요. 이런 효과도 요 안에 들어있어요. 비 같고 우박같이 네, 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기본이라는 메뉴에서는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밝기나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기본이라는 메뉴입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어렵진 않죠? 여러 가지 효과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뭐 선명하게 해본다든지 조절을 해볼 수 있으실 거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름 느낌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느낌 있는 어떤 사진? 그런 걸 만들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약하게 할까 강하게 할까 이런 거 조절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터 효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심심하실 때 한번 눌러보세요. 이 효과 모두 설명하기엔 꽤 많으니까. 자, 기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일단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세피아 톤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흑백 사진으로 바꿀 때, 컨트롤 Z는 역시 실행 취소예요. 요거는 컨트롤 Z, 그거는 거의 어디서나 실행 취소. 네. 네, 바로 이전 단계로 가는 거.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네.
이전 단계로 가는 거, 이전으로 가는 거. C는 카피고. 네, 맞아요. 붙이기고 그랬죠. 네, 몇 가지 그냥 틈새 단축키 나가볼까요? 컨트롤 C는 말씀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X는 X. 얘는 잘라내기 라고 해요. 그리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예요. 자, 어느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를 복사할 때 컨트롤 C,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붙일 때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원본에도 그대로 남으면서 붙이는 부분에도 똑같이 복사가 된 글이 낫겠죠. 컨트롤 X는 잘라내기예요. 만약 여기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X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려져서 없어지고요.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은 후에 컨트롤 V 하면 붙여지는 그런 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컨트롤 A라는 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을 말해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할 땐 컨트롤 A.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쓴다가 아니라 아예 컴퓨터 기초,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메뉴들이니까 당연히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업상 제가 좀 많이 썼던 게 윈도우, 쉬프트, 네, 맞아요. 스크린샷이죠? 그러니까 캡처. 그쵸? 윈도우요?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창문 모양의 버튼.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그런데. 좀 낫나요? 그리고 제가 좀 자주 쓰는 단축키가 우리가 창이 여러 개가 띄워져 있을 때 좀 쓰기가 좀 편한 단축키가 있어요. 윈도우랑 D키는 요거는 바탕화면 보기 단축키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여러 가지를 열어놨는데 저기 이제 바탕화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열고 싶어요. 그럼 다 그걸 줄이고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프로그램을 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윈도우즈랑 D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다 닫아져서 바탕화면이 보이고요. 다시 윈도우랑 D키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랑 D.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이미 다 좀 알고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 집에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문을 열 때 후닥닥 누르는 키가 뭐 그렇죠. 네. 이런 키들이 있어요.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키들이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신기하다고 한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하나 더 해볼까요? 윈도우랑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우리 저번에 여기서 갖다가 뜯어서 붙였던 거 기억해요? 이게 원래 기능으로는 에어로 스냅이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윈도우와 방향키예요. 만약에 윈도우 오른쪽 방향키는 이렇게 옆으로 들러붙어요. 만약 내가 이 창을 띄우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옆으로 붙이고 이렇게 옆으로 붙이고 했었잖아요. 제가 두 창을 같이 보면서 옵션 값 아마 입력할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뜯어 붙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와 방향 키를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붙어요. 네. 걔는 컨트롤 Z로 되는 애가 아니라서
만약 윈도우 하면서 위에 방향을 누르면 최대화. 그러면 최대화를 취소하려면 윈도우랑 아래 방향을 누르면 최소화. 방향키가 어느 거죠? 방향키가요. 중간에 화살표 들어가 있는 키들이 방향키예요. 그래서 윈도우 누르면서 왼쪽 방향키는 왼쪽으로 들러붙고, 만약에 윈도우 누르면서 위쪽 방향키는 제일 위에 이 최대화가 되고요. 만약에 최대화가 싫어요. 난 줄이고 싶어요. 그럼 윈도우랑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줄여지고요. 더 줄여서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또 한 번 윈도우 아래 방향키 누르면 최소화가 돼요. 다시 윈도우 위에 방향키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마우스로 끌어도 되고 이거는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딴 데로 샜는데 요런 키들은 알아두시면 좀 유용해요. 그냥 스토어를 떠나서 필요한 키들이라서. 네. 어떤 일을? 에어로 스냅. 네. 스냅이 들러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여기 붙인다. 그래서 에어로 스냅이라고 해요. 이렇게 또 관심 가져 하시면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재밌는 기능이요. 요 창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에어로 쉐이크. 자, 이렇게 흔드니까 얘만 남고 나머지 없어졌죠. 다시 이렇게 흔들면 다시 나타나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자, 다시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서 얘가 만약에 좀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얘를 찍을 때 제대로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누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이 누우는 경우 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90도 회전. 얘는 왼쪽으로 90도, 얘는 오른쪽으로 90도. 얘는 좌우를 바꾸는 거고요. 요거는 상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만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요게 이제 각도를 가지고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삐뚤게 찍힌 경우 있죠? 그럼 이렇게 회전해서 사진이 삐뚤지 않도록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우리가 삐뚤게 찍었을 때 맞추는 기능을 한다. 자, 일단 기본에 있는 메뉴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개체로 넘어가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개체에서는 이 6가지 메뉴들을 먼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이에요. 사진을 붙일 때. 사진에다가 사진을 붙일 때 요거를 눌러서 사진을 선택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개체에서 개체라는 메뉴에서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점에서 좀 활용이 되면 좋을 건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용도로 당연히 쓰실 수가 있고요. 그죠? 아니면 우리 예전에 이제 도매국에서 상품을 따올 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상품이 필요해서 윈도우와 왜 자꾸 나중에 윈도우와 Shift S를 해서 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거를 바로 여기다가 붙여주실 때도 여기 눌러서 클립보드 사진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가 바로 붙여서 가져올 때 그럴 때도 활용은 할 수 있어요. 요거 누른 거예요. 사진. 여기 사진에서는 내가 내 그 PC에 저장이 돼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다 붙일 때 확인하고 가장자리 있는 네모 칸을 조절하면 크기 조절이 되죠.
실수된다는 건데요. 꼭 그럴 거는 없고요. 사진을 요거를 골라서 내가 선택하고 열기라면 이렇게 떠요. 네, 그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재지 않아도요. 확인 누르고 요 가장자리 요 동그랗네. 네모난 요런 표시들 있잖아요.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두 방향 화살표가 떠요. 이때 이렇게 끌어서 조절해서 배치하면 되죠. 자, 요게 이제 개체인데 이 개체에서 왼쪽에 보니까 플러스, 오른쪽에 보니까 X, 위쪽에 보니까 요 화살표가 있죠? 네. 자, 플러스는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거. 그러네. 요 X는 삭제, 없애는 거.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화살표는 회전하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그림에 이 그림을 우리가 불러와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개체에서 그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라고 하는데 요 하트 모양은 눌러보면 이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요? 이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는데 요거 하트를 누르면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를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무료군요. 예, 그쵸? 만약에 이 고양이가 난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싶어요.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우셔도 돼요, 당연히. X 눌러주세요. 컨트롤 X는 잘라내기인데 여기서는 먹진 않아서. 저기 사진이 못 추리는 X 아, 요 X요? 예, X 눌러도 되고. 사진 불러오는 게 안 된다. 자, 그러면 옆에 요 말풍선은요, 진짜 말풍선. 내가 말을 적을 때 요 말풍선 안에다가 적는 거예요. 근데 별로 쓸 일은 없겠죠? 네, 글 쓰고, 글씨체 고르고,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설정해서 말풍선 모양 골라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달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풍선은 주로 안 쓰고요. 이 포토스케이프에서 만약에 글씨를 쓴다면 요 T자, 이 T는 글씨 쓰기예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여기다가 내가 적을 글을 쓰시면 됩니다. 글씨 크기, 글씨체 마음에 드는 대로 조절을 해주고, 글씨 색깔, 그리고 저는 외곽선을 줬는데 외곽선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말풍선 없애면 선택하고 딜리트 해볼까요? 그림자를 넣어서 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글씨 크기는 여기 클릭하셔서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조절하셔도 돼요. 이 글씨 크기를 그러니까 아예 이게 커져버리는데요. 네, 글씨를 전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있어요. 옆으로 길게? 이거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얘네들은 도형을 뜻합니다. 자, 요거는 선이에요. 마우스로 끌어서 내가 그냥 선을 그려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미리 캔버스에는 이런 기능 없잖아요. 선을 내 맘대로 그리거나 채색을 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어서 개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때 괜찮아요. 선에 대해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얘가 선색, 얘가 투명도, 얘가 선의 모양, 선 굵기 등이 있습니다. 자, 요 옆에 보니까 요거 스포이드 보이죠? 이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으면 색깔이 가져와져요. 그래서 선을 그린다라든지 할 때 그 색깔을 써서 그려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옆에 있는 선은 직선이에요. 얘는 내가 마우스로 직접 끌다 보니까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수평선을 긋고자 한다면 직선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똑바르게 예쁘게 그려지게 되죠. 선에서는 선의 모양과
그리고 끝의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이즈를 재야 될 때 요런 거를 이렇게 표시해서 사이즈를 재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자, 요 사각형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죠? 요 사각형은 선사각형이라면 아래 사각형은 면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려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서 나오죠? 끌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만약 끌어서 그릴 때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끌어서 그리면 비율로 정사각형으로 생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냐면 내가 어떤 설명문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사각형 요 선의 굵기를 조절한 다음에 끌어서 이렇게 강조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그 상세 페이지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꼭 뭐 상세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중인데 어떤 사진에 어떤 강조를 해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나 아니면 원형 같은 걸로 강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낙서하고 지우는 거는 그냥 삭제하면 되네요. 네, 그렇죠. 일단 여기 개체 선택으로 바꾼 다음에 필요 없는 낙서는 선택해서 지우면 되세요. 선택해서 딜리트. 요거는 둥근 사각형. 가장자리가 굴려져 있는 사각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을 때 개체 선택으로 선택하시고 리를 누르면 이렇게 속성을 고쳐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색깔을 내가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든지 둥글기를 더 둥글려서 만들고 싶다든지 이런 설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거 계속 사진 있고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 뭐 수정을 글씨 있고 뭐 하다 보면 점점 늘겠네요. 그쵸? 하면서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가 은근히 좀 불편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미리 캔버스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만 쓴다면 포토스케이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실 때 포토스케이프도 은근히 좀 쓸만해요. 자, 개체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특별히 어려울 거 없으면은 자르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얘네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걸 붙여놓고 싶은데 이제 이게 막 움직이니까 불편하다 이럴 때는 개체 접착을 누르면 얘네가 하나의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개체까지 설명을 드렸고 질문 있으신 분 잠깐 질문을 받고 자르기 그리고 도구까지 얼렁 설명을 할게요. 요거 모자이크 아까 우리 범위 잡아가지고 모자이크 범위 잡아가지고 가릴 수 있다 요런 거 설명드린 거고 페인트 브러쉬는 요게 이제 브러쉬의 크기 요거는 스포이드죠. 그래서 내가 만약 요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면 스포이드로 해당 색깔을 찍어요.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로 브러쉬 사이즈 조절한 다음에 문지르면 그 부분에 색깔이 입혀지겠죠. 구름이 없어지네요. 아, 제가 그냥 구름을 하늘 색깔로 채웠으니까요. 물론 티는 좀 날 수 있겠지만 단색을 처리할 땐 괜찮아요. 이게 딱 없는 기능이잖아요, 미리 캔버스에. 근데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쓰면 돼요. 이게 포토샵 기능입니까? 포토샵에도 물론 이런 기능은 있죠. 네. 미리 캔버스가
그림판 비슷한 거고. 그쵸. 뭐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포토스케이프도 비슷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지원되는 게 아무래도 회사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얘는 요 부분이 부족하면 쟤는 요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 기능 프로그램들은 좀 여러 개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나 미리 캔버스는 웹용이잖아요. 웹을 띄워놔야 되잖아요. 인터넷 없으면 안 되고. 인터넷 되는 데만 가서 써야 된다. 예,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설치해놓고 쓰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기를 포토샵 대용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네네. 뭐 그림 이 하나 배우면은 뭐 그림판이나 미리 좀 그냥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해죠. 이 개념이 자꾸 좁혀지니까. 예. 이게 접목하라는 거 같은데. 접목해요? 밀킹버스가 이거는. 맞아요. 여기 막 이렇게 갈라진 틈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스포이드로 요 갈라진 틈을 찍어서 브러쉬가 너무 크면은 좀 많이 티가 날 테니까 브러쉬 좀 얇게 해서 요 갈라진 틈만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물론 티는 나죠. 근데 해결이 되죠. 어느 정도는. 저는 안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감을 그냥 채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스포이드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복제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질감을 복제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때 복제 도장 툴을 활용해서 지정한 곳을 다른 곳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일부러 좀 잘 보이니까 이 사람을 찍을게요. 사람을 찍어서 여기다 복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끌어서 복제하면 돼요. 티는 나죠. 근데 이것도 세밀하게 하면은 좀 티가 좀 덜 나기는 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람을 복제한다 라기보다는 요런 질감 자체를 만약에 찍어서 복제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트 클릭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찍혀지고 이렇게 끌어서 이 근처 질감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클릭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클릭하면은 그 부분이 찍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정점을 바꾸어서 다른 곳을 다시 찍고 싶다면 Alt를 누르면서 원하는 부분,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난 여기 있는 색깔로 채우고 싶어요. 이 질감으로. 그럼 여기를 Alt 누르면서 찍어요. 그럼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티가 안 나죠. 사람 복제하는 것처럼. 사람을 복제해요? 네, 알았습니다. 자, 일단 복제 도장 툴로 사람을 찍어요. 그러고 이 사람을 끌어요.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를 없애야 될 모자이크 어떻게 만약에 이게 이 정점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취소하고 싶으면 Alt 누르면서 딴 데 지점을 찍으면 그 지점으로 바뀌고 이거 지점을 풀 때는 ESC 여기 옆에 적혀 있어요. 복제 모양을 누르고 그래서 내가 만약 얘를 복제할 때 얘를 클릭했죠. Shift를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연하게 복제되기도 해요. 이거 적혀 있는 거 제가 읽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적혀 있어요. Shift 누른 거, 아까 Alt 누른 거, Alt 클릭, 그쵸? ESC 한 거. 복제 도장 그래서 요렇게 어떤 크랙이 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을 해요. 어떤 사진을 촬영했는데 쪽이 티끌이 보여요. 그럼 그 티끌을 그대로 둘 순 없잖아요. 그러면 복제 도장 툴로 그 티끌 있는 부분이 아닌 멀쩡한 부분을 복제를 클릭해서 복제한 다음에 이렇게 입히면 되잖아요. 다시 깨끗한 부분, 그러니까 티끌이 없는 부분을 찍어서 티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입혀주면 되잖아요. 자, 다시 티끌 없는 부분 찍어서 있는 부분을 입혀주면 되죠.
자, 땅이 깨끗해지고 있죠. 네. 어째 도장이 밑도 끝도 빼고는 물론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 번 작업하느냐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아까 막 있었던 크랙들이 사라진 거 보이죠? 여기도 해볼까요? Alt 눌러서 깨끗한 질감 찍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끌어서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이 부분 보여요? 여기가 아까 찍은 그 질감이 여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 영역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Alt 눌러서 또 내가 찍고 싶은 질감을 찍고 Alt 떼고 그 다음에 끓을 부분에 끌어주고. 사람 모양 복제하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이게 신기하셨나 보다. 사람 부분을 Alt 지금 딴 데 복제하다 왔으니까 사람 부분을 Alt 누르고 찍을게요. 알트가 뭐예요? Alt요? 윈도우 옆에 Alt라는 키가 있어요. 예. 그러고 내가 복제할 부분이 만약 여기다 복제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끌어요. 사람 모양을 클릭하고 알트 누르고 딴 데랑 사람이 안 나오네. 이거 알트 누르고 자, 사진 편집을 이 정도 일단 받고 일괄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저장하겠냐고 뜰 텐데 안 뜨네. 그냥 넘어갔어요. 자, 일괄 편집은 뭐냐면 한꺼번에 편집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 내가 만약 사진이 있는데 사진의 끝에다가 또는 중간에다가 워터마크를 찍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쵸, 뭐 회사명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아까 쓱싹이 어디 갔냐? 아, 제주감귤 이거로 할까? 좀 부를까? 제주감귤?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것들이죠. 요거를 범위를 잡아서 요 안에다 넣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떠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뭐 액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똑같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서 놓는다든지 뭐 자르기나 늘리기 이용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똑같이 주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터를 똑같은 필터를 주는 것도 돼요. 개체를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넣을 건데 사진을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하늘모래 로고가 있다 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로고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해당 로고를 선택해서 열게 하면은 이 로고가 여기 들어가도록 그렇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글을 똑같이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 적혀 있는 건 제가 이전에 써서 그렇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볼게요. 해서 글씨체를 설정하고 확인 해서 만약 이렇게 놓으면 얘가 모든 사진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씨가 너무 진해서 좀 부담된다면 리 누르셔서 여기서 투명도 조절이 다 가능해요. 여기 투명도를 낮추면 흐리게도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크기를 좀 조절하겠다. 크기야 여기서도 조절하니까 조절하거나 회전을 해놓거나 해서 사진에 똑같이 워터마크 이미지를 박아놓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진에 저장하면 요 가져온 사진에 모두 다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힌 채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워터마크가 없는 거예요? 워터마크라는 기능을 딱 설명이 드렸다기보다는 개체에서 그냥 글을 썼어요. 밑에서 네. 그러고 여기 글을 수정하려면 리 눌러서 수정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사진 못 쓰게 가운데 다 써 있는 거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네. 인스타에 보면 계속 넣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맨날 거 어떻게 넣나 이거. 하나는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이요. 글을 넣어놓으면 여기 글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점명을 딱 적어 놓으면은 나중엔 사진만 딱 불러오고 글만 체크해 놓으면 딱 찍히고 모든 사진 변환. 그러면은 다 저 워터마크를 찍힌 대로 저장이 되겠죠. 모든 사진에 지금 이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해서 모든 사진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로 맞춰서 저장하면은 그 곳에 저렇게 저장이 돼요. 워터마크 기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괄 편집으로 가능했었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래서 일괄 편집은 다 똑같이 사이즈를 맞추고 싶다든지, 다 똑같이 어떤 워터마크를 집어넣고 싶다든지, 다 똑같은 밝기나 대비 효과를 주고 싶다든지, 이럴 때 일괄 편집을 쓰는 거고요. 페이지를 이번엔 소개해 볼게요. 페이지는 뭐냐면 약간 레이아웃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그 가로 세로 크기예요. 내가 만약에 1000에 1000픽셀짜리 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0에 1000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700에 900을 해야 된다. 그러면 700에 뭐 세로는 뭐 90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적으시면 돼요. 얘가 가로, 얘가 세로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레이아웃이에요. 내가 사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건데, 나는 사진을 이렇게 놓고 싶다면 이렇게 누르면 틀이 딱 생기죠. 그러고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크기 조절되고요. 자,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나눠서 표시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면 좀 색다른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요거 다 됐으면 저장하면 되는 거고, 그죠? 아, 이거요? 이거를 내가 없애고 싶으면 편집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눌러서 가져왔어요. 요거 없애는 거 아까 봤었죠? 페인트 브러쉬로 색깔 채울게요. 근처 찍고 색깔을 채워요. 페인트 브러쉬를 쓰던 뭘 쓰든 채우면 되죠.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니까. 네, 사진 편집. 사진은 내가 편집하면 되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시면 지금 사진으로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러고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대충 지워서 여기 선이 사라지긴 했는데, 선을 그러면은 흰색으로 해서 다시 그려주거나 하면 되니까 선은 페이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양 만들고 사진 편집하러 가기 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우리 아까 배웠던 툴들을 이용해서 꾸미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글씨를 써야겠다. 개체에 가서 타입 누르면은 글씨 써지고, 여기 이렇게 적어서 글씨체나 글씨 크기, 글씨 색깔 뭐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죠. 마음에 들게 설정했다면 뭐 크기 조절해서
놓고 마음에 들면은 저장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붙이기로 가려고요. 자, 이어붙이기는 뭐냐면 상세 페이지가 오히려 토막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가 나는 불편해서 하나로 읽고 싶다, 이어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 쓰시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뒤에다 이어서 만들고 싶다면 이걸 끌어서 넣고 그 다음에를 끌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네, 이어서 붙일 것들을, 아, 이거 하필 JPG, GIF였구나. 다시 이 사진을 끌어서 넣고 하나 나왔죠. 이 밑에다가 얘를 끌어서 놓으면은 그 밑에 이어져요. 얘를 끌어서 놓으면 그 밑에 또 이어져요. 상세 페이지 통으로 만드는 거. 에, 그렇죠. 그래서 사진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통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그냥 끌어다 놓으면 돼요. 이어붙이게 해놓고 이 사진을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뒤에 이어져요. 그래서 저장하면은 긴 사진이 완성이 되겠죠.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사진들을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짤막짤막하게 만들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걔네를 길게 이어붙이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통으로 만드는 네, 그쵸. 밑으로 옆으로 바둑판, 이건 뭐냐면 기본이 밑으로로 돼 있다 보니 사진을 이어붙여 주는 역할을 해요.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뒤에 붙는데 난 이거 말고 옆으로 붙이고 싶다. 그럼 옆으로 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런 식으로. 바둑판은 칸수 정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붙일 때 보통 밑으로 쓰죠. 그죠? 물론 이렇게 붙일 때도 여백을 설정해서 약간 여백을 띄겠다. 그러면 색깔 설정하시고 여백을 설정해서 뭐 사이에 간격을 뭐 띄워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사진의 간격을 띄고 싶다면 사진 간격을 이렇게 띄면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약간 이렇게 간격들이 벌어지게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백의 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 간격을 좀 띄워서 붙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어붙이기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고 GIF 애니메이션 또 설명드리면 시간 딱 맞겠네요. 자, GIF 애니메이션은요, 내가 상세 페이지, 간단히 말하면 화면이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나왔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여섯 번째 장, 일곱 번째 장, 여덟 번째 장. 애니메이션 0.5초로 맞춰져 있어요. 여기 표시 시간을 내가 이게 50이 0.5거든요. 100이 1초예요. 그래서 만약 모든 프로그램 표시 시간을 100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다 1초니까는 1초 있다가 다음 장, 1초 있다 다음 장 이렇게 바뀝니다. 요 옆에 표시 시간 변경. 501 보고 있어요. 네, 여기 눌러가지고 표시 시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 2초 만에 바뀌려면 200, 그죠?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초가 보이고, 얘네가 지금 사진이 하나씩 이제 전환돼서 보이는 건데, 만약에 내가 까만 우산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 그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표시 시간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 시간을 내가 얘만 만약에 50으로 해서 짧게만 보이게 하겠다. 그럼 얘만 이렇게 0.5초가 돼서 짧아지고 나머지는 긴 대로 남겨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프레임 효과를 뭐 왼쪽으로 전환하고, 얘는 뭐 오른쪽으로 전환하고, 얘는 위로 전환하고, 얘는 아래로 전환하고, 좀 정신사납지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물론 저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럼 너무 정신사납잖아요. 마치 뭐 움직이는 간판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주고 싶다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맨 화면, 하나는 예를 들어 글씨 쓴 장면,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을 저장을 해놓고 일단은 맨 화면하고 글씨 쓴 화면을 같이 넣어놓으면 전환되기 때문에 깜빡깜빡 이렇게 거리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정신사납게 한 거예요, 일부러. 원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집어넣기만 해도 효과가 나오니까 집어넣고 초 정도만 조절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를 보여드리려고 좀 정신사나워도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봤어요. 이러고 저장하면 진짜로 잘 그 GIF로 저장돼요. 움직이는 사진 GIF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포토스케이프에 대해서 한 번씩 쭉 훑어서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도메쿠에서 상세 페이지 가져오면 엄청 길어요. 그럴 때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미리 캔버스에서도 물론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토스케이프를 열어서 사진 편집할 때 내가 만약에 좀 긴 상세 페이지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번에 이거 긴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르기 가서 크기는 조금 확대할게요. 자르기 편하게. 이건 너무 확대했고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자유롭게 자르기에서 범위 잡아서 여기까지 자를 거다 하고 선택력 저장하시면 이렇게 해서 뭐 1번 그러고 딴 데 눌렀다가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화면 이동이에요. 이렇게 끌어서 다시 이렇게 범위 잡아서 이 영역까지를 또 선택력 저장 해서 2번 딴 데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 영역을 또 잡아서 선택력 저장을 3번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들을 저장을 해서 내가 필요 없는 목록, 필요 없는 부분 있으면 빼버리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장은 이용하고 다른 장은 조금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재구성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그런 툴인 포토스케이프를 오늘은 좀 배워보았어요. 좀 할만했어요? 유익합니다. 많이 유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할 건데, 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내셔가지고 네네. 그림판도 한번 해주세요. 그림판이요? 갑자기? 그림판하고 포토스케이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진짜 윈도우의 그림판이요? 예예.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귀찮게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은데 뭐 쓴다면은 쓸 수는 있겠죠. 거의 왜냐면 뭐이 어디 가나 이 그림판은 다 윈도우에 있으니까네. 그래서 아주 시간 나시면 그냥 한 시간만 강의해 주시면 이제 우리 뭐 미리 캔버스나
포토스케이프 때문에 미리 그림판도 금방 적응할 것 같아. 예. 일단 그림판은요, 여기서 사이즈를 속성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 사이즈가 우리가 너비가 보면 상세 페이지는 860을 쓰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예를 들어 1500을 쓴다 라고 한다면 860에 1500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 한 장의 사이즈겠죠. 그쵸? 물론 저는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옥션이나 G마켓에 올리기도 좀 수월하고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해서 올리기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올리는 걸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제목을 적고 싶어요. 그죠? 그럼 그때는 요 A가 글씨예요. 텍스트. 클릭해서 적으면 돼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서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여기 가장자리 요 네모가 크기 요 글상자의 크기인 거고 여기 글씨를 블록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주시거나 입력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다 가능은 해요. 색깔도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색 편집을 누르면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기도 해서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뽑아서 쓰시는 게 가능하고요. 글씨 또한 여기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글씨들이 보이니까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라. 사진을 가져왔었는 선생님. 그 사진을 불러왔어. 사진을 불러와 볼까요? 예. 그러면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도매국에 있는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도매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매국 사이트에서 만약 이 사진이다. 윈도우 쉬프트 S 눌러서 영역을 딴 다음에 아까 그림판에서 컨트롤 V로 붙이면 가져와지고 배치를 해주면 되죠. 만약 이 가장자리 내가 테두리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테두리를 주는 효과는 따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릴 건데 채우기는 없으므로 두께는 내가 원하는 두께,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테두리를 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내용을 블라블라 적을 테고 이 밑에다가 또 사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얘를 넣는데 딴 데를 눌러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얘가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서 영역을 잡고 이거를 끌고 가면은 움직여지기는 해요. 네, 색2가 배경색이다 보니 흰색으로 놓을게요. 순간 깜짝 놀랐네. 자, 범위를 잡고 끌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크기 조절할 때도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해서 맞출 수 있고 회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도 가능하기는 해요. 90도, 뭐 180도 이런 식으로. 제약은 물론 조금씩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사진을 그냥 붙여넣겠다. 이거는 열기에서 가져와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혹시 이런 기능을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대용품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내가 이 사진을 열어요. 그러면 열렸죠? 아이고 여러 번 눌렀나봐요. 열렸죠? 네 맞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정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여기다 붙이면 충분히 쓰거든요. 크기 조절해서 쓰면 되니까 요런 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불편하죠? 그림판이 더 못하네. 포토스케이프보다. 아 그거야 그렇죠.
얘는 진짜 기본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네. 그래도 나름 있을 거는 있어요. 여기 스포이드도 있어서 내가 만약 이 색깔 그대로 쓰겠다면 색깔 가져다가 쓰는 것도 있고, 그러고 여기 브러쉬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색깔을 입히겠다, 그럼 브러쉬로 이렇게 끌어서 색깔을 칠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기능들이 아쉬운 대로 있기는 있는데 진짜 아쉬운 대로라서 저는 이걸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겨우 하겠지만 다른 툴을 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간단한 서류 작업할 때 네네네. 간단한 서류 작업할 때는 좀 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셨어요?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네네. 어떤 걸까요?